네,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클래시스입니다. 매수가 7만 원이고요. 호실적이라는데 왜 떨어진 건가요? 그러게요. 분기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이라는데 네. 오늘 조금 한 9% 정도 빠졌어요. 자, 클래시스도 이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인데 오늘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약했거든요. 네네. 코스닥에 좀 등치 큰 기업들이 보면 바이오 쪽도 많고 그쵸. 또 엔터주들도 있고. 자, 클래시스는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우리 이강 파트너께 먼저 여쭤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먼저. 네. 이따금씩 이제 항상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주가의 선방이 되면서 이벤트 소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추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과 또 높은 영업이익률을 또 보이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에 이 실적이 지금 같은 실적을 또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 미용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이 좀 나오거나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정이 좀 사라진다라면은 미용 관련된 또 투자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추세가 21선은 또 아직은 또 지켰다면 네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가격적으로 했을 때 6만 원, 6만 2천 원 라인대를 좀 이탈한다면은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일단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오늘 종가 위치에서는 내일 하방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를 테스트해보자라고 네. 얘기드렸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무너지게 된 시점이 7만 2천 원 라인대거든요. 이 라인대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또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7만 2천 원 라인대에서는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의료, 미용 포함해서 이쪽 관련 계통도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 어쨌든 이 좋은 장에 무려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상투 신호로 봐야 되는지 좋은 찬스를 준다고 봐야 되는지 자, 안희기 파트너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 중에서 파마 리서치라든가 원텍, 비올, 또 휴메딕스, 클래시스 관련된 종목들이 앞에 고점에 돌파하면서 이제 50이 신고가 나온 종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고점에서 더 가지 못하면은 밀릴 수도 있는 약간의 이제 고점에서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장중에 1분기 영업이익이 388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360 초반인데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지만은 고점을 찍고 1분봉에서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연출되는데 앞서서 우리 이광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 움직임이 연출되면서 1분봉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 나오면서 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를 개인들이 받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때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는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인 한 6만 6천 원 정도, 6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 현금 만드시는 게 맞겠고요. 네. 7만 원 초반에 매수가 됐다는 것은 약간 욕심을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화장품이라든가 피부미용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성장성에 우상향 전개되었다가 오바 상승 전개되고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반등 이용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 현재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네. 4조 2천억. 작지가 않죠. 지금 작년도 순이익이 보니까 900억을 살짝 넘겼던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2027년도 지금 추정 순이익이 2천억 가까이 뜨거든요. 네. 실적이 어우. 대폭 좋아진다는 건 맞는데, 자, 지금 시총 4조 2천억하고 비교하면 작년 실적 대비 지금 40배고 2027년 추정 실적 대비 20배 가까이 되니까 돈 잘 버는 건 맞는데 주가가 네. 반영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약간 밸류상으로는 좀 부담되는 위치다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선반영이었고 어쨌든 차익
추레의 그 성격이 있었다 오늘의 하락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분 모두 조금 더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클래시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전진건설로봇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51,000원입니다. 최근 손실을 보다가 오늘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했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오늘 플러스권 전환하신 것 네. 같습니다. 조금 먹었어요, 지금 조금. 근데 어쨌든 오늘 8%나 떴거든요. 네. 이슈도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의 차이 실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좀 보자. 왜냐하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재건주에 대한 관심이 오랜만에 좀 와닿았거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은 이제 트럼프와 또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무조건적인 휴전에 대해서 압박을 좀 해왔다가 푸틴이 먼저 평화협정 한번 나서볼까?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 동안에 젤렌스키의 답변이 나왔어요. 네. 15일 날 튀르키예에서 만나보자라고 제안을 또 했는데 오늘 날짜가 12일이니까 아직 좀 기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 사이 동안에 러시아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첨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날짜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고요. 한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전쟁이 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다음 할 일은 무엇일까? 평화협정과 같은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라인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좀 보자. 그리고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인 무조건적인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재료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차트로 본다라면은 지금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중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한 2달여 동안에 주가가 좀 못 갔다가요. 최근 보름 사이 동안에 21선을 좀 안착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최근 가격을 돌파하긴 했지만은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조금 더 진입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면은 적어도 6만 원 라인대까지는 1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신고가 위치도 상당히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더 네.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위치는 보유. 1차적인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6만 원 돌파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로우 휴전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요, 이 전진건설 로봇 오늘 8% 가까이,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좀 차이 실현을 해야 될지,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될지, 자 이게 지금 궁금사항일 것 같아요. 안인기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팔고 저점에서 네. 손절매 안 하시고 현재 보유하셔서 수익권 전환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네. 러우 휴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어떤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또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또 올라왔던 모습은 또 반가웠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건설 재건주에 대해서 긍정적 전략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 또 현대건설기계, 대동기업, 또 현대제철까지 올라오고요. 제스건설까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재건, 인프라 이쪽은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주의 성향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갭사승 뜨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제 양봉 떴단 말이죠. 근데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좀 샀고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매물벽이 이제 55,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매물벽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또 이광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반등을 이용한 매도인데 저는 조금 더 짧게 그래서 목표 밴드를 55,000원 정도 보시고 5만 원대 매수라면 한 10%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으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또 시원하게 올라올 때 그때 고점에서 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전진건설 로봇은 오늘자 지금 시가총액이 7,600억 정도 됩니다. 연매출 한 2천억에 1년에 한 3,400억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사들 1년에 한 3,400억 벌면 보통 한 3, 4천억에서 거래되는데 이게 지금 재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7, 8천억대 지금 거래되는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 약간 이슈가 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이슈들이 좀 살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런 이슈 붙을 때 한 8, 9천원까지 가더라고요. 네. 주가로 따지면 한 6만 원대 부근까지. 근데 항상 고기 가면 지나보면 내려오니까 네. 올라올 때 잘 파셨으면 하는 네. 네, 바람이네요. 좋습니다. 일단 기다리셔서 수익 전환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두 분 다 재료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니까 조금 더 보유했다가 어떤 재료 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저는 삼성전자요. 네. 61,800원에 50%요. 61,800원에 50%요. 이거 네네. 그럼 한 번에 50% 비중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네. 두세 달 정도. 예, 예. 가장 궁금하신 게 뭐 어떤 점일까요? 그래서 조금 내려갈 때 다시 또 조금 구매할까 그러다가 말았거든요. 네.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궁금해갖고요. 되나? 알겠습니다. 약간 추가 매수의 여부가 조금 궁금하신 거죠? 예, 그리고 얼마나 또 올라갈지 또 네.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그때 보셨어야 되는 건데 추가 베팅을 좀 하라 아. 하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어쨌든 네. 오늘 모처럼 이 무거운 기업이 그렇죠. 5%나 올랐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연내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 네. 이렇게 단기 매매하신 분 아니니까 연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그럼 난 네. 거기까지는 들고 가보겠다라는 마음이실 것 같거든요. 한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6만 전자는 넘어야 된다. 네. 일단 6만 전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좀 시간을 좀 투자해서 7만 전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가장 큰 이슈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의 2분기 실적 방어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1분기 때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추이를 확인을 했거든요. 원래 하반기에 있을 시장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최근에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확인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고민인데 생각보다는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규제를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그 동향이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했었던 규칙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해외 판로에 대한 부분들이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좋다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면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 기로에 있어서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고민 안 해도 되죠. 중국에 대한 수요가 풀린다라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물량 중에서도 삼성의 HBM 물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특히나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얘기드렸습니다. 네, 자 6만 전자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 7만 전자까지 하반기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께서도 하반기 7만 전자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 방향성은 일단 시장의 하반기는 상방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바로 가느냐 이제 쉬었다 가느냐 그 흐름으로 보여지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조 4천억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저는 2분기 때도 여러 가지 뭐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레거시 반도체, 그다음에 DRAM 가격, 메모리 가격의 상승, 비메모리 반도체 주까지 요즘 좀 좋아지려는 분위기라서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나왔죠. 근데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쪽하고 기관들의 매수 공격적으로 가담이 됐어요.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수는 가담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에서의 터닝에다가 바닥 찍고 우상향 전개되는 모습이라면 저는 중요 매물벽을 돌파 나왔고 한 번 더 간다면 지난번 고점 마디였던 6만 2천 원대까지는 무난한 반등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한 번 정도는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 플러스 2분기 혹은 빠르면 3분기 안에 저도 7만 전자까지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노텍
또 삼성전기, 또 IT 소부장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눌리거나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셨다가 1차 매수 1차 목표 밴드 62,000원, 2차 목표 밴드는 7만 원 제시하면서 지속 우상향 기대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은 340조. 지금 내년도 예상 순이익이 한 40조 정도 뜨고 있고요. 네. 내후년도 한 45조 정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적어도 400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 40조 보는데 그래도 10배인 한 400조는 가야지. 네. 400조면 딱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어. 상승력이 있는 네.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동안에 싸다는 얘기가 많은데도 못 갔던 이유가 이 아시아 증시 돈도 안 들어오고 네. 관세 이슈 때문에 아시아 증시 돈도 안 들어오고 반도체 돈도 안 들어오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중 대화가 좀 되는 분위기네. 이러면 아시아 증시 사도 되겠다. 반도체도 사도 되겠네. 이러고 지금 돈 들어오는 거니까 네. 아마 사신 가격 부분까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아마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가 네. 연내 뭐 7만 원도 한번 구경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일단 홀딩하시고 사신 가격 부근에 오면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뭐 디램 가격도 그렇고 호재는 솔솔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서 좀 2, 3분기 내에 7만 전자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요. 19만 5천 원에 15%입니다. 19만 5천 원에 15%요. 예, 예. 요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 참, 제법 되는데, 한 6개월, 7, 8개월 되시군데요. 6개월 정도. 예, 계속 박스권에서 나 20만 원, 19만 원 계속 하다가 오버니 밀리거든요. 네. 뭐 어떤 또 다른 바이오주 좀 관심 있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 보입니다. 그 전번에 누가 추천을 해가, 이거는 옛날 박스권을 계속 한 2, 3년 쫙 그 박스권에 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쪽으로 아마 힘을 실려주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도 실적이 좋다고 나오던데. 근데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 셀트리온은 뭐 사실 실적은 좋은데 네. 최근에 어쨌든 네. 좀 이슈가 좀 안 좋죠. 지금 뭐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좀 약가 인하를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뭐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가하고 있고 여기다가 또 관세 이슈까지 지금 붙어서 오늘도 이 두 가지 재료를 한 방에 맞으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네. 흐름이 안 좋거든요. 길게 보면 물론 괜찮은 종목인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또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주가의 차트는 사실 좋지 못하죠. 네.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가 인하 정책을 악재처럼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박스권을 거쳤기 때문에 단단한 하방을 좀 예상하고 종목을 좀 바라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좋은 호재 속에서도 2년간 자리를 다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상승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무엇이었냐면은 일단 4월 달쯤에 내려왔던 이유는 의약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일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은 관세를 예고로 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하락한 이유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가 인하까지 진행한다면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주요 고객사가 바이오 시밀러인 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주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도 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주가는 사실은 현재의 위치가 주가 차트가 뭔가 많이 빠져서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는 나쁜 이야기를 많이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과는 사실 저도 역시나 안 좋은 뉴스 맞습니다. 근데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안 좋은 점이 부각이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이 제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제네릭 의약품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파워가 커요.
아직도 뭐 미국 안에서는 리베이트부터 해서 이 부분들이 좀 공정하게 일어나는 점.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약에 대한 제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약간이나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추후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악재죠. 어. 뭔가 시장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악재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저변, 기존에 있었던 제네릭과의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 개방이라고 명칭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저는 현재 위치는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 종목 갖고 계신 지가 꽤나 오래되셨습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는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안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네. 차트가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견뎌보자.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했을 때 13만 원 아닌 때까지 너무 빨리 빠지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을 피할 필요는 있어요. 네. 왜냐면은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15만 원 아닌 때에서는 조금 버텨보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올라선다면은 또 박스권 진행될 것이고, 시청자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침팬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장 진입 굉장히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일 상품으로 1조 매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자, 셀트리온 멀리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이 관세 피난처로 불렸던 뭐 방산, 조선, 엔터주들이 급락하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이오는 뭐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미리 좀 빠져온 부분도 있지만 뭐 트럼프가 아주 좀 세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 내 약값 너무 비싸다. 네. 왕창 내리겠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한국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내 바이오들까지 다 엎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거 지금 이 위치 거의 바닥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안인기 파트너님. 미국의 약값이 좀 많이 비싸긴 하죠. 의료 체계가 좀 좋지 않으니까는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셀트리온은 호재가 이제 두 개가 좀 있었죠. 첫 번째로는 1분기 매출이 8,400억대 괜찮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0억대 후반 1,494억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또 차익 매물 출회되는 경우가 좀 있거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긍정적인 재료, 그다음에 자사주 소가 9천억대까지 서정진 회장이 계속 매집을 하고 또 소각하겠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어느 정도 지금 지지가 좀 나온 상태에서 이 80%의 약값 인하에 대한 이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 짓눌렀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알테오젠, 노리아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등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다수의 종목군이 같이 내려오면서 상승의 에너지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흐름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빠질 때는 그 구간이 마지막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늘 기관들의 매도 또 외국인 같이 매도 쳤기 때문에 또 단기 장대 음봉 나와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저점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길적인 반등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6만 원 초반권대까지 올라올 때 그때 매도가 맞겠고요. 아니면 수급이 좋아지면서 또 올라온다면은 길게 본다면 저는 17만 5천 원대까지는 또 한번 좀 찬바람 불 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 16만 원대 반등 이용 고점 매도, 반등 이용 매도, 길게 본다면 17만 원대 초반권대까지의 한 번 더 빠졌다가 N장 패턴의 상승 기대하면서 인내심 갖고 홀딩하시는 전략,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현재 33조 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적정 값어치를 사실 서정진 회장은 길게 보면 100조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3조니까 갈 길이 머네요. 사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네,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업계에서도 한 50조 정도, 50조에서 한 60조 정도는 평가를 하는 기업이에요. 다만 문제는 최근에 워낙 트럼프가 이 관세 얘기도 좀 세게 하고 있고 네. 약값 인하 얘기도 좀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네. 좀 시세를 내기가 많이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좀 저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긴 맞는데 당장은 좀 답답한 흐름이 몇 달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 약간 인하라는 이슈가 또 이광호 파트너가 바이오 시장 측면에서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시고 우리 안희기 파트너가 짚어주신 뭐 17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현대로템, 방산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1만 4천 원이고요. 지금이라도 갈아탈까요? 하시네요. 자, 아주 뭐 맥점에서 질문을 주신 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갈아탈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현대로템. 일단 방산주 지금 빠지는 네. 거를 눌림목으로 본다면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주 변화 쪽으로 보면 네. 이거는 갈아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아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노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굉장히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왜냐하면은 일단 이 종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종목의 현재 환경은 어떤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왔어요. 흔히 말해서 누구나 믿고 있는 방산 종목들 상당히 좀 기대는 크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현재의 껍데기를 하나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이 투자 경고예요. 그만큼 좀 많이 시세를 냈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을 확인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은 고점을 확인했던 방산주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대응을 본다면 주가 차트를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현재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라인이 오늘은 종가상으로 했을 때 조금 이탈했어요. 이 라인을 하루 이틀 안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저는 단기간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종목을 좀 피해 놓는 것이 맞겠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실적을 다질 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어떤 산술적인 조건에 들어가면 뭐 투자 경고, 투자 네. 주의 들어오는 거니까 자 이건 아주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방산주가 다 같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흔히 방산주를 띄웠던 주포들이 이쪽을 때리고 이동을 했다는 얘기니까 잠깐 때리고 말 건지 계속 팔고 옮길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안희기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로템 오랫동안 우상향 전개되었죠.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LIG 넥스원 앞에 고점 돌파 나왔고 고점에서 오늘 음봉 맞았어요. 나올 수 있는 음봉이었고요. 현재로서는 중장기로 본다면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 어저께 고점이 12만 7천 원대까지 회복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반등이용 매도인데 반등의 목표치는 11만 4천 원 정도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1만 4천까지 올라온다면 현금 만드시는 게 맞겠고요. 난 좀 길게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격의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12만 7천 원대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전략인데 현재 추세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두시는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주식 격언에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조선주든 방산주든 우리가 오르면 다 오르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미래에 좋아질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위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더 중장기 매력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수급이 이탈하지 않으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가는데 어쨌든 오늘부로 전체적으로 일단 글로벌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나오니까 이 메이저들이 이쪽을 때리고 뭐 그동안 못 올랐던 거 좀 사야 되겠다고 돈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네. 약간 그동안에 신났던 흐름들은 이제는 좀 일단락된 걸로 방산주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선방산 여기서 수익 보셨던 분들이 오늘 한 달 수익 본 거 오늘 다 날렸다 막 이런 걸 봐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아까 신청 주신 강 부자님 매수가가 11만 원이었고 오늘 종가가 10만 8,300원이거든요. 두 분이 주시는 의견 참고해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